자,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칠까요? 또? 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 깍지 끼고 이 짓 안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언제 보실 수 있냐면, 합격하신 다음에 면접을 지원을 해드려요. 모의 면접할 때 제가 그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찡하고 우시는 분도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어떤 것도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각색을 해서 답변을 드릴 거니까 나중에 와서 또 따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급적이면 물어보시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께서 일단은 토요일 강의하고 일요일 강의하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토요일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정규 강의를 하죠. 정규반이라고 해서 정규 강의를 해요.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 기본적인 우리 카리큘럼대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이 진도를 나가는 건데 얘는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도서는 강의 노트예요.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본서도 가져오셔야 돼요. 본서는 상하권으로 돼 있는데 상권을 딱 뜯어요. 거기 이제 분철이 되게 돼 있거든요. 뜯어가지고 상권만 갖고 오세요. 당분간은. 왜냐면 무겁게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하고 상권만, 본서 상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강의가 끝나면은 뭘 하냐면 특강을 해요. 특강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답안 쓰는 방법도 얘기하고 고득점 답안 작성 요령 또는 어떨 때는 학회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특강을 해서 이걸 1시간 할 거예요. 얘는 이제 4시간 할 거고 얘는 1시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실전 시험을 볼 건데 실전 시험. 얘는 어떻게 보냐면 진도 범위 내에서 볼 거예요. 진도 범위.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근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참석하셔서 답안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설명을 먼저 하고 실전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상세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설명은 1차 설명은 개략 설명이고요. 2차 설명은 상세 설명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 찍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문제를 몇 번 공부했다? 1번 공부했죠? 2번 공부했죠? 3번 하셨어요. 한 번 그 문제 갖고 3번이나 했다고요. 그럼 얼추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하냐면 본인이 참고 책을 찾아보세요. 찾아와서 더 보충을 해도 돼요. 근데 보충할 게 그렇게 없어요.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정규 강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은 순수하게 이거는 좀 공부가 되신 분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괴롭거든요. 전체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얘는 실전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을 하는데 실전 시험을 할 건데 얘는 뭐예요? 전체 범위로 할 거예요. 전체 범위. 전체 범위로 할 거다. 이 전체 범위를 하면은 전체 범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어떻게 한다? 개략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상세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요. 내가 처음에 오신 분들은 어떤 충격이 크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요거 방법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이번에 빨리 끝내고 싶다. 나는 일요일 나와서 하겠다. 하면 요것도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게 좋냐. 기본적으로 내가 요것만 하는데도 지금 허덕거리고 너무 힘들다. 여기 하고요. 난 좀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쌍코피 터지면서 나 한 번에 붙겠다. 하면 요것도 오셔도 돼요.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해보셔도 되죠. 첫날 해보고 둘째 날 해본 다음에 도저히 일요일은 안 되겠는데? 그럼 다음부터 안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찔끔찔끔 하는 게 좋아요. 조금씩이라도 건드리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 25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 학원 홈페이지에 중요 25문제가 나와 있어요. 학원의 홈페이지 보시면은 얘가 수강생 학원 홈페이지에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수강생 전용방이 있어요. 전용방. 이 수강생 전용방에
이 중요 이슈 문제를 검색을 해보세요. 게시판에 검색을 하시는데 검색 창에다가 중요 또는 주요 이렇게 쓰면은 얘가 목록이 떠요. 중요 25문제. 그러면 이 중요 25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얘가 참고서가 우리 고득점 실전 문제 보시면은 고득점 답안 작성 있잖아요. 모범 답안. 이거 보고 베끼는 거예요. 어떤 그 실력을 처음에 확실하게 올리는 방법은 남의 거 카피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재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모식도는 내가 쓸만한데? 난 더 좋은 모식도가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바꾸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든다. 내가 한번 써보는 것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한다. 근데 이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제일 쉬운 것부터 해요. 난 흑마기가 시설은 좀 해볼 만하다. 그럼 그거부터 하는 거죠. 나는 항만 경험이 있어서 항만부터 하겠다. 하면 항만부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빨리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정리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25문제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류집을 만들어요. 이 분류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강의 노트를 보시면은 강의 노트에 분류가 있어요. 자, 강의 노트 좀 한번 줘보실래요? 이게 보시면 강의 노트를 이제 딱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제 펴보면 자, 뭐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중 콘크리트 분류 이렇게 돼 있어요. 분류 보시면은 수중 타설 공법과 PAC 공법 이것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면은 분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익주의 공법에 분류하면 분류가 나와 있어요. 이 분류만 따로 모아서 쓴다. 그러니까 공정별로 쓰는 거예요. 이거 분류를 쓰면은 A4로 한 4장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류를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류를 세 분류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세 분류가 있잖아요. 중분류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철근 부식 대책의 분류하면은 뭐 한다? 부식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쓰면 안 되고 이 대책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를 써야죠. 여기까지 해서 중분류까지는 가야 돼요. 세분류까지 하면 더 좋은데 그럼 조금 더 많이 내용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분류, 중분류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쓴다. 그래서 천천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강의에서 강의 노트에 없는 거를 뭐 얘기를 하네, 분류를. 그거를 좀 더 업데이트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셀로 정리하셔도 좋고 손으로 써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 한다? 손으로 직접 써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집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냐면 그래프집이에요. 그래프집. 자, 이제 이것도 그래프도 여기 마찬가지로 강의 노트에 있어요. 강의 노트. 자, 이제 이게 뭐 보시면 강의 노트를 딱 펴보시면 그래프가 벌써 보이잖아요. 그래프들이. 각 단원마다 그래프들이 이렇게 보여요. 요것만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액상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액상화 관련돼서 이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연약 집안 대책하면 이거 쓸 거예요. 하여튼 뭐 집안에 사실통 하면 또 이거 쓸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 대한 뭐 강도 그래프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냐면 이건 지우지 않고 이 그래프가 이론적인 배경을 보여줘요. 이론 배경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수가 어떤 학자가 그래프 하나를 내려고 평생 연구한 사람이 많아요. 그 그래프가 그 설명하는 것은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가 시간 관리가 돼요. 그래프를 보통 4줄 이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4줄 이상 쓰면은 얘가 거기다 설명 쓰고 하면은 3분의 1페이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 쓰면은 텍스트로 다 내용을 문자로 채우면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이 처음부터 1번 개요로 시작해서 결론까지 갈 때까지 글자로만 쓰면은 반드시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거기다가 도식화를 넣어야지 시간 관리가 되는데 제일 가성비가 좋은 도식화가 뭐냐면 그래프예요.
비교표나 어떤 모식도나 이런 걸 그리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글씨랑 쓰는 거랑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가성비가 있는 그 답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찬찬히 그리십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 이제 그 답안지가, 모든 건 답안지에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답안지를 이렇게 보시면 답안지 양식을 본인이 여기서 사시든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서 해서 이면지로 뽑으시든 어떻게든 좋은데 답안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반을 3등분으로 나눠요. 이게 7줄이에요. 7줄이니까 3등분으로 나누고 이거 반을 뚝 잘라요. 잘라서 그래프 하나, 그래프 둘, 그래프 셋, 그래프 넷, 그래프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래프가 들어갈 게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걸린다고요. 그거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시간이 남으면 이게 쓰는데 굉장히 편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먼저 중요 25문제, 그 다음에 분류, 그래프집.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아무거나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단톡을 묶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단톡 사진도 찍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연락이 오면 얼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심지어 이런 분도 많으세요. 지금까지도 단톡을 많이 했는데 이분 얼굴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대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미션을 낼 거예요. 오늘 이번 주까지 뭐를 하시는데 하나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이게 시너지가 있죠. 남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등 들려서 어떤 단톡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한다라는 건데 분명히 이 길을 드리지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학원의 그런 공식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를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예, 약간 좀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이거 빨리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저 체크할 그게 아니거든요. 체크를 상세하게 받으시고 싶으면 학원에 오셔서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그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새로 오신 분들을 단톡을 묶을 거니까 잠깐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입력을 하고 단톡을 묶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톡으로 주시면 제가 뭐 바로바로는 못 해드려도 제가 이제 평일날은 그 도로공사도 가고 경기도청도 가고 강의가 한 2개에서 3개는 평일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바로바로는 못 해요. 그런데 하루는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답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는 아무거나 질문해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각색을 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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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에 대한 정량을 물어보셨습니다. 논술의 정량은 아까 얘기했죠. 교시당 10장이 미만 나오면 탈락이에요. 가채점에서 탈락이에요. 그러면은 10장이면은 4문제를 써야 되면은 2.5페이지죠. 그러니까 정량이 2.5페이지가 최소 정량이에요. 그러니까 2.5페이지 이상을 써야 돼요. 3페이지 쓰면 더 좋죠. 근데 3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럼 딴 문제를 못 써요. 이 시간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떻게 쓰냐면 각 논문형당 2.7페이지 쓰고 그 내용 비워놓은 다음에 다시 첫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최소 분량은 얼마? 2.5페이지. 그거 이상을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난 욕심이 들어서 나 3페이지, 4페이지 써야지. 그렇게 쓰면 다른 문제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페이지에서 3페이지 그 사이가 딱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답변을 계략식으로 쓰는 게 낫는지 서술식으로 쓰는 게 낫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실은 이제 논문형 같은 경우에서는 논문식, 서술식으로 쓰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에는 용어정의 단답형은 간략하게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나 개요만 봐도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용탈에 정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약액에서 그 수용성 물질이 빠져나가서 무슨 현상인데 뭐를 유의함 이렇게 쓰지만 논문형에서는 그걸 줄줄이 다 써야 되거든요.
원인은 무엇이 있고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 특히 유의함 이렇게. 그래서 논문형 같은 데서는 좀 늘려서 서술식으로 쓰고 단답형에서는 요약식으로 쓰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세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예. 자, 그래프나 도식화를 물어보셨어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식화라고 해서 채점자가 눈에 띄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 그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자, 그래프, 예, 그 다음에 비교표, 예, 그 다음에 절차도, 그 다음에 이제 모식도가 있죠. 여기 모식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단면도나 표준 단면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관련 식도 있어요. 식도 이제 눈에 확확 띄죠. 어떤 이게 비주얼하게 딱딱 눈에 채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도식화가 있는데 그림류들이에요. 그래프, 비교표, 절차도, 순서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식도, 관련식들이 있어요. 요게 페이지당 하나가 적당해요. 만약에 그림만 잔뜩 그리면은 우리는 미술사가 아니에요. 기술사지. 이거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식화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딱 적당한 게 교시당, 페이지당 한 개의 도식화가 딱 적당해요. 두 개 그리면 안 되느냐? 되긴 되는데, 예, 더 넘어가면 안 좋아요. 예. 자, 도식화는 하나에 한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나중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전 그래, 중요 25문제도 했어요. 뭐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뭘 얘기하냐면, 비교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또 저거를 오더를 드릴 거예요. 오더라기보다는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비교표도 이렇게 한번 봐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샌드 컴팩션 파일과 샌드 드레인 공법의 차이점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반을 잘라요. 그리고 이 반에서 얘를 반을 자르고 반에서 반을 잘라요. 딱 4등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비고를 써요. 비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분해가지고 뭐 원리 또는 장점, 단점, 적용성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글씨가. 비교표는 간략하게 가성비 있게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교표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가장 큰 차이점 하나 쓰거나 아니면 현장 얘기 쓰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뭐 썼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간략하게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식화에 대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간 관리가 되면서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그리셔야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도식화나 비교표나 이런 거 그리면 어떻게 한다? 3분의 1페이지에서 2분의 1페이지가 적당해요. 보통 이제 3분의 1페이지가 딱 적당하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시험 실제 응시 시에 예. 문제를 보고 예. 풀이할 때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 시험 보는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건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시험에 1번 RMR이 나왔다. 2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용탈이 나왔다. 3번 해양 콘크리트에 뭐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이게 제일 자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3번 해양 콘크리트하고 쓰세요. 근데 여기다가 1번 해양 콘크리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번호는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순서는 해양 콘크리트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아래만 썼다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근데 이 번호랑 이 문제는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헷갈리지 않게. 예. 그래서 이 답안에 쓰는 순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내가 아는 것 순서대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가서는 제일 자신 있는 거를 제일 기분 좋게 써내려가야 그 다음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지 순서대로 쓰다가는 모르는 문제 나오면 버벅거리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예,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번호는 맞춰준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시죠. 예, 너무 이제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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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이나 일요일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개수 정도는 얼마 정도 예, 문제, 테스트 실질적으로 할 때 예, 주어지는 문제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시험 문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량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문제는 저거랑 똑같이 해요. 우리 시험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제 토요일은 이제 토요일하고요. 예, 토요일은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요일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할 건데 토요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게 100분 테스트예요. 분량이 100분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한 문제를 낼 건데 예, 단답을 3개 낼 거고요. 예, 단답을 이제 단답을 3개씩 써야죠. 그러니까 단답 3개를 쓸 거고 예, 서술을 3개를 쓸 거예요. 3개. 그러면 얘가 이제 25분에서 75분이고요. 얘가 3개씩에서 100분에서 10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총 5문제 중에서 택 3개 쓰세요.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은 단답형하고 논문형을 토요일 날 푸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일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단답형 13문제, 단답, 그 다음에 논문형 6문제 중에서 택 10개, 택 4개 쓸 거예요. 이거는 시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0분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교시당 100분의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아, 일요일, 토요일도 이거 다 해주지. 아마 짐 빠질걸요? 예. 이게 강의가 많이 해서 그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딱 제일 중요한 문제만 해서 할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10문제예요. 10문제는 다루는데 푸는 거는 6문제를 푼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천천히 또 생각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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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날 문제, 일요일 날 문제를 완벽하게 준비하면은, 예, 그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찍는 거예요. 이게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회차에서는 이게 나온다고 했고 그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7회를 시험 보는데 136회랑 똑같은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그게 나올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137회에서 나오는 문제, 이 다루는 문제는 이번 시험에 찍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를 공부하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좀 모범답안도 주고 하면 좋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오면은 다들 답안이 똑같아요. 너무 똑같다는 거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다 똑같으면 다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다 붙이지 않으면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뜨린다고요. 그런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문제가 뭐예요? 찍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붙을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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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에 대한 공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문제는, 예, 토요일 날 오시는 분은 토요일 날 학원에서 이제 그 문제, 일단은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 문제를 강의하는 거는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강의하는 거는 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강의하는 거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걸요? 그거 보실 수 있고, 일요일 거는 안 해요. 일요일 거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거는 와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 그것도 다 해주지. 물론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예, 어떤 이제 토요일 그 문제를 집중하죠. 토요일 날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 강의를 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본 강의 하시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요일 거는 별도로 녹화를 안 하니까 정 내가 욕심이 나고 하시고 싶으면은 오셔서 직접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그걸 또 뭐 녹화를 해달라, 또 뭐 이거 해달라. 예, 일단 토요일 문제 집중을 하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은 와서 푸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공개를 하고 문제를 하면은 문제가 돌기도 돌거니와 학원에 안 오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직접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푸는 게 중요한데 풀라고 안 해요. 다 학원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좀 문제 좀 공개 좀 해주고 문제를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학원에 안 와서 그러니까 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결과만 듣고 정리하려고 하지 절대 풀라고 안 해요. 근데 이 시험은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르는 거지 그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죠. 토요일 문제는 아마 동영상으로 하고 지원이 되는데 일요일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개나 지원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와서 좀 하시라라는 얘기예요.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예, 그거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8시서부터 4시간
그 시험을 볼 거예요. 4시간 보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끝난 다음에도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빨리 가서 뭐 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답안도 체크도 해드리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8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 토요일 날은 9시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그 일정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요. 금주 강의 계획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궁금하신 거 없나요? 예, 예, 카페에 예, BIM 예, 예, 들어가면 예. 자, 지금 스터디 그룹 BIM으로 오셨습니다. 그 게시판에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그거는 이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학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스터디 그룹을 많이 학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모여라. 여기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 와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한 몇 명 안 되고요. 나머지는 방관자예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스터디 그룹은 본인이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난 여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학원에 집중을 하는 게 낫고 난 그래도 학원도 집중하면서 어떤 그 인맥도 만들고 나는 어떤 그 좀 타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BIM이나 이런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사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본인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학원에 일단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 학원에서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런 거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게 좋지. 이게 반대로 된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는 이러더라고요. 강의를 해서 중요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나가는 거였어요. 뭐 하냐 했더니 BIM 오늘 술 약속이 있어서 모임을 한대요. 그러면은 학원에 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학원이죠. 학원 강의를 들은 다음에 술 먹으러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학원 강의에 집중을 하시고 그 스터디 그룹은 내가 학원 강의도 충실히 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 거기서 또 숙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들어가시고요. 나는 일단 학원 강의에 충실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 여력이 되면 보겠다 하면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학원 강의에 먼저 충실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좋아요. 뭐 그거 들어간다고 조폭 조직도 아닌데 나갈 때도 나갈 수 있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가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실 일인데 먼저 학원 강의에 충실해 달라. 자,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딱 예. 손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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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BIM 같은 경우에 사조직이라 제가 야, 몇 명만 좀 더 넣어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이제 그쪽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무슨 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멘토들이랑 합격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죠.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딱 가보니까 멘티보다 멘토가 더 많대요. 아니 거기 공부하는 사람보다 그 합격자들이 많고 합격자들이 좀 뻥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도움도 안 되면서 막 이렇게 좀 으쓱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으니까 그 실은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거기는 사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나는 학원에 충실하고 싶다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만 2시 전에 끝낼 거예요.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제 단통 묶을 거니까 잠깐만 배고프시더라도 참으세요. 저도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전에 잠깐만요. 그 단톡 이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다 나가셔도 좋은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단톡으로 묶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 25문제 뭐 올릴 테니 뭐 올려라.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주시면 되고 제가 거기서 체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뭐 체크를 많이 하고 이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면 체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괜찮다고 하면 체크를 안 할 수도 있고 말로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단톡으로 하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형 동생 확실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한 살이라도
적으면은 제가 적으면 제가 저보다 많으면 형, 적으면은 동생이에요. 그걸 각오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신하게 제가 함부로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가까이에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충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 인간 가자마자 말 놓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쁘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함부로 하면 뭐예요? 말 놓지 마세요. 그럼 안 놓을게요. 좋습니다. 저 생각보다 약해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것도 있나요? 예. 그 앞차실 때는 예. 화요일이나 수요일 때 이렇게 문제를 올려주셨잖아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때, 그렇죠. 예.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예. 이제 발표 테스트 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처음 예. 시작하는 예. 그 문제도 공개 안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당일날 공개.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와서 예. 그 답안을 쓸 수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예,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답안을 문제를 공개를 안 하니까 답안을 쓰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픈북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충분히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오픈북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먼저 문제 풀이 하기 전에 개략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주요 골자는 여기는 이런 그래프나 이런 모식도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정도요. 실은 그 정도로도 내용이 거의 차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게 그래도 나는 못 쓰겠다고 하면은 강의 노트 정도 펴보시면서 내용을 쓰셔도 좋아요. 아니면 뭐예요? 핸드폰으로 구글 검색이나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아는 대로 내서 내 머리를 쥐어짜서 써야 돼요. 왜냐면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반은 지어서 써야 돼요. 반은 모르고 쓴다고요. 그게 그럴듯하게 쓰는데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트레이닝을 할 거니까 어떻게 쓰느냐 우는 소리만 하지 말고 한번 지어서 써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단톡을 하면 진짜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뭐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중에는 이제 고마워하시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제가 얘기 드리자면 저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죠. 제가 평일날에도 그 강의를 하고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서운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은 뭐 새벽 2시나 3시나 뭐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올리신다고요. 쉬도 때도 없어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이거 체크해가지고 딱 했으면 끝났다고 쉬는 게 없어요.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지거나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직접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한번 쌍코피 쏟아질 때까지 한번 해본다 이거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게 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네 라고 해서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도 쉼 없이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와요. 너무 많은 그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게 딱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숨을 못 쉬겠다.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거를 끝까지 오늘 관둔다고 해야지 오늘 관둔다고 해야지 해서 끝까지 왔어요. 요번에도 그렇게 끌고 가려고요. 항상 생각은 뭐냐면 내일은 이제 그만한다고 해야지 이 생각이에요. 그래도 한다라는 거니까 즐겁게 너무 화내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은 자료를 드릴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주중에 언제 쉬십니까? 저요? 그 주중에 언제 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이제 쉬는 날은 없어요. 쉬는 날은 없고 이제 제가 쉬고 싶을 때가 이러더라고요.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쉬는 날이 없어요. 일단 이제 평일날 내일 월요일 날도 도로공사 저쪽에 이제 동탄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경기도청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난 게 그래도 하루 이틀은 쉴 때가 있는데 그날은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저 인간 바쁘다고 했으니까 올리면 안 되겠지. 그러려면은 안 만들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셔야 되겠죠.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도무지 제가 안 되겠다고 싶으면 언젠가는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면서 좀 한 주만 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올린다. 물어본다 하는 거죠. 궁금하신 거 또 있나요? 예. 그러면 저 카톡 개설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게 의견을 서로 오가는 그런 공간인가요? 아무것도 돼요. 학원 이제 이런 얘기죠. 카톡에 이제 단톡에서는 제가 주로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목 댓글 달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문제 풀어보세요. 아니면은 중요 25문제를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중요 25문제 흑마기 가시설 문제를 올립니다. 자, 올려주세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럼 그거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동적으로 하시고요. 하다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흑마기 가시설 할 때 이런 건 뭐 되나요? 이런 거는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전혀 뜬금없이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거기는 학원에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거 다 올리세요. 뭐 해서 우리 현장에 누가 점검을 갔는데 누구 아시는 분 있나 이런 거는 올리지 마시고요. 예, 이제 그 우리 학원에 대한 거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학원의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제가 그 미션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푼다. 그리고 중요 25문제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걸 드릴 거예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요. 예, 그거를 오늘은 뭐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해보시고, 오늘은 또 뭐 한다.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좋아요. 단톡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거 사례가 있다.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이런 조사가 있다. 뭐 현장 사례가 있다. 뭐 자료 같은 게 있다. 그거 올린다. 그건 좋죠. 공유를 한다는데. 근데 뭔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초면에. 이런 거 자료 있나요? 이런 건 말고 자료를 올려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서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예. 이런 그래프 있나요? 정리된 것 좀 올려주세요. 누가 올려줘요, 그걸? 안 올려주죠. 근데 정리된 거를 내가 올립니다. 공유합니다. 이런 건 좋아요.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예. 조금 하다 보니까 유학생만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예. 있는 예. 있는데 예. 그때는 어떻게 문서를 참고하나요? 아니면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강의 노트 요약집 정도를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으세요. 그럼 뭘 참조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세 가지 서류 그게 있죠. 본서도 있고 용어 정리도 있어요. 고득점 답안지도 있고요. 본서하고 용어 정리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도 없다. 그러면 이제 구글 찾아보는 거죠. 예, 구글 찾아봐서 이제 하는데 구글은 딱 한두 페이지만 보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없어요, 자료가. 아예.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쓴다. 그리고 구글까지 찾아보면서 해야 될 만큼의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고요. 자, 본서나 용어 정리 보시면서 업데이트 한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제 5분뿐이 안 남았어요. 자, 궁금하신 거 뭐 있나요? 예. 예. 자, 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이제 또 나오죠. 예, 좋습니다.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상권. 자, 강의 노트하고요. 이 본서. 녹색짜리 강의 노트, 지금 색깔이 바뀌었나요? 예, 녹색 강의 노트 하나 하고요. 푸르딩딩하네요. 저 파란 강의 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서 갖고 오시는데 본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분철이 돼 있어요. 이걸 가감하게 팍 찢어요. 이거 내 책 왜 이렇게 망가뜨리냐. 그게 아니라 이게 분철이 되게 돼 있어요. 살짝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상권만 갖고 온다. 학원도 이게 뜯으면 돼요. 이렇게 뜯으면 된다. 그래서 예, 강의 노트하고 본서 상권만 갖고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제가 얘기할 거예요. 강의다가 다음 주에는 학원 갖고 오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만 갖고 오면 된다. 별로 무겁지 않죠?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왜 본서를 갖고 오냐면 강의를 한 다음에 본서에서 뭐에 별표 치세요 이렇게 해요. 이거 나올 거니까 이거 별표 치세요. 별표 3개, 2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강의 그 본서에다가 하죠. 꼭 공부를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 그 말을 안 듣고 강의 노트만 딱 갖고 와서 앞에 앉아 있으면서 본서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막 몇 페이지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하면은 제가 딱 눈 마주치면 뻘쭘하니까 적는 척은 해요. 본서 몇 페이지 뭐. 근데 안 갖고 와요. 그 정도는 갖고 와야죠. 그래서 본서하고 강의 노트. 예. 그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교수님 뭐 형공생 하신다는데 난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까요? 예, 70년생 개띠인데요. 예,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시면 무조건 형. 예, 어리시면은 저보다 동생이에요. 예, 이거는 그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죠. 형이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술 사는 거예요. 예, 술도 안 사는 형이 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사진도 찍고 이걸 해서 단톡으로 묶을 거예요. 하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선을 넘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제가 거슬리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순전히 이거 하는 건 이렇죠.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제가 대림산업에 15년을 근무했거든요. 근무를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거기서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술을 많이 샀으니까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요. 그때 이제 여기 강의를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받으면 거기서 다 술로 풀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니 다들 친했는데 하나가,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 현장 관리팀인데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끝나고 이제 제가 여기로 직장을 옮길 때 뭐라고 했냐면, 술을 마시면서 이제 친하게 동생으로 취급해야지 하면서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술이 이제 이만큼 돼서 이러려고 하는데 얘가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예, 김 차장님은 진짜 사람이 성품이 좋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하급자한테 안 놓는 경우는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말이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나온 다음에 서먹하더라고요. 왠지 존댓말을 계속 해야 되고 서먹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나온 다음에 또 그렇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가까이 하면은 말도 놓고 존댓말 쓰고 이렇게 이제 형동생활을 하면 가까워지면서 뭐라도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교수님 하는 사람이 있고 형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 하는 사람이 더 잘 물어봐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요. 술 먹을 때도 좋고요. 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예.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준다고요? 네. 아니, 이래요. 톡을 지금 다른 톡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다고. 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하고 있어요. 그 톡팀도 저걸 다 드릴 거예요. 미션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중요 25문제를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팀들은 중요 25문제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흑마기 가시설 중요 25문제 올립니다. 중요 25문제를 빨리 올려주시고, 이게 된 분들은 여기서 연관된 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요걸 풀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걸 맞춰서 할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시작했고 여기는 좀 됐는데 똑같이 하면은 괴롭죠. 여기는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신규 팀 묶어놓고 하니까 우리 팀은 버리는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할 거예요. 좋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